안녕하세요, 주차담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볼린저 밴드 수령 구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의 W양 파동과 M자형 파동 알아보기로 했죠. 자,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확장과 수렴을 한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는 확장 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수렴 구간. 오케이? 렛츠 고! 수렴 구간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수렴 구간을 보통 사람들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말하거든요. 박스권 구간의 의미가 뭐예요?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형 수렴 구간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상단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돼서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타점 잡기가 엄청 쉽겠죠. 하단선 터치할 때 롱 포지션을 잡거나 일반 매매라면 매수를 하면 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는 숏 포지션을 잡거나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일반형 수렴 구간이 제일 안전하게 돈 벌기는 쉬워요. 이 구간 나오면 무조건 한 번은 먹고 가야겠죠. 선생님, 그러면 수렴 구간에서는 무조건 횡보만 하나요? 아니죠. 이 볼린저 밴드 수렴 구간에도 일반형이 있고 상승형이 있고 하락형이 있어요. 상승형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평을 이루면서 상승을 해요. 확장 구간이랑 다르죠. 확장 구간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고, 상승형 수렴 구간에서는 확장형처럼 크게 급등은 없지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단선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중앙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중앙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쉽게 설명해서 중앙선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작고 중앙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더 많아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앙선에서 지지받고 오를 때 상단선을 좀 넘어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상승형 수렴 구간에 접어들면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저점과 고점의 타점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형 수렴 구간에 진입을 못했다, 그래서 타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더 오르겠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앙선 부근에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앙선 부근에서 샀으면 일단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더 올릴 거니까 여기서 진입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대신에 추세가 꺾여서 중앙선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약익절이나 본절에서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면 다시 한 번은 올려줄 수 있는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면 저점을 더 좋네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다시 추세를 결정 지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올리는 척 하다가 크게 떨굴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떨어졌지만 다시 안착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추세가 변동이 발생하는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는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운 좋게 맞아떨어지면 크게 벌 수는 있겠지만 크게 버는 것보다 확실하게 버는 게 결국 돈 버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락형 수렴 구간. 하락형 수렴 구간은 뭐겠어요? 볼린저 밴드가 확장은 하지 않고 평형은 유지하는데 밴드 자체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 또 21선이 이렇게 중앙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 아까 상승형과 다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 하단선에 터치하고 반등은 하겠지만 다시 상단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하단선을 터치했다가 중앙선에서 저항을 맞고 저점을 다시 낮추고, 중앙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저점을 낮추고, 이렇게 가요. 이 하락형 수렴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중앙선 기준에서 위로 넘어설 확률보다 아래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선을 좀 뚫을 가능성이 커요. 하단선을 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단선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하단선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이런 패턴을 많이 만든다고. 오케이? 그래서 보통 하락형 수렴 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 하락형 확장 구간은 반대로 반등을 하는 확률도 많은데 이 구간이 진짜 악질이에요. 이렇게 되면 계단식으로 계속 떨구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조심해야 돼요. 숏 포지션을 잡아보든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롱 포지션을 잡거나 주식에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확장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을 하겠죠. 차트 볼까요? 확장을 하고 수렴을 했다가 다시 확장을 하고. 그래서 수렴 구간은 뭐다? 박스권 구간이다. 정확하죠? 그래서 박스권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단선 터치했다가 상단선 터치했다가 다시 하단선 터치했다가 상단선 터치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여기서 꿀팁 또 나갑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 다시 확장 구간으로 접어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기 전에 이 박스권 수렴 구간이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쥐어짜는 거지. 쥐어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펑 터져 나가겠지. 그러면서 급등이 나온다고. 볼린저 밴드 자체가 좁아지니까 이 안에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 중에 한 개입니다. 상승형 수렴 구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상승형과 하락형 둘 다 보이네요. 여기를 보면 볼린저 밴드는 확장을 하지 않고 거의 평형을 유지하죠. 그런데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크게 급등은 안 나오고 이렇게 중앙선을 타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했다가 중앙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중앙선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점을 올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지점은 중앙선 밑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안착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지지선이 무너진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추세 자체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 다음 고점 때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미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고점을 올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반대로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했잖아요. 정확하죠? 그래서 상승 전에 매수를 만약에 잘했다, 롱 포지션을 잘 잡았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중앙 지지선을 무너뜨릴 때는 사실 안 파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번 정도는 버텨주거든. 그래서 다시 올려서 안착을 시켜주고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지지선이 무너질 때 추세가 변동이 돼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에서 추세가 무너지면 약간 반등을 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물린다고요.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이거 떨어졌다고 아쉬워서 좀 더 오르면 다시 팔아야지 하다가는 다시 본절 구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익절은 언제나 옳다. 오케이? 수렴 구간은 엄청 간단하죠. 그만큼 볼린저 밴드 수렴 구간은 먹기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확장 구간보다 마음 편하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 이 상승형 볼린저 밴드랑 하락형 볼린저 밴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상단선과 하단선을 기다렸다가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렴 구간도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명심만 하면 무조건 먹을 수 있다고. 오케이? 다음 시간은 볼린저 밴드 마지막 시간 W형과 M자형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보조 지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